에스더. 왕의 명령이 공포되자 사람들이 많은 젊은 처녀들을 궁전으로 데려와 사람들을 감독하는 헤게에게 넘겼다. 에스더도 가운데 있었다. 헤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들어서 특별히 관심을 두었다. 곧바로 그는 에스더의 몸단장을 시작했다. 특별 식단을 주문하고 시녀 7을 붙여주었고 가장 좋은 방에서 지내게 했다. 에스더는 자신과 가문과 민족 배경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말해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어떻게 지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식을 듣고자 날마다 옆을 거닐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차례가 되자 왕의 내시 헤게가 권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 모습 그대로 에스더는 보는 이들의 찬탄을 자아냈다. 왕은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어떤 궁녀, 어떤 처녀보다도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비로 삼았다. 그리고 모든 귀족과 관리들을 위해 큰 연회를 베풀었다. 에스더의 연회였다. 모든 지방에 휴일을 선포하고 왕의 선물을 후히 내렸다. 그때까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자신의 가문 배경과 민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밑에서 자라면서 그의 말에 늘 순종했고 계속 순종했다. 아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최고위 관직에 앉혔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 그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 유대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다. 백성 가운데 잘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민족 하나가 왕의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관습과 풍속은 다른 민족과 다릅니다. 그들은 왕의 법을 무시합니다. 왕께서는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참으시면 안 됩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라는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제가 직접 대겠습니다. 이번 일의 자금으로 은 375톤을 왕실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왕은 손에 끼고 있던 인장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었다. 그대 돈이니 그 민족에게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왕의 공문이 모든 지방에 발송되었다. 12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 어린이, 노인, 여자, 아기들까지 다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을 하라는 공문이었다. 그날을 준비하게 했다.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하며 성의 거리로 나갔다. 베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도 왕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는 왕의 문 앞까지 와서 멈춰 섰다. 왕의 명령이 모든 지방에 게시되자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했다. 금식하면서 슬피 울면서 부르짖었다. 그들은 베옷 차림으로 재를 뒤집어 쓰고 들어 누웠다. 에스더가 이 말을 들으니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새 옷을 보내 베옷을 벗도록 했지만 모르드게는 받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그녀에게 시중을 들도록 붙여준 왕국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가서 무슨 일인지 전말을 알아오게 했다. 하닥은 모르드게에게 갔다. 모르드게는 그동안 있던 일을 모두 말했다. 그는 또 하만이 유대인 학살 자금으로 왕에게 준 돈의 액수까지 정확히 말해주었다. 모르드게는 왕의 공문 사본을 그에게 주면서 에스더에게 돌아가 보고할 때 그것을 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고 탄원하라.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고 탄원하라는 당부도 전했다.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모두 전했다. 에스더는 다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했다. 여기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과 모든 백성도 아는 것처럼 왕의 부름 없이 왕께 나가는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왕께서 금호를 내밀 때에만 예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부름을 입어 왕 앞에 나간 지 벌써 3일이나 지났습니다.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 말을 전하자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에게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 말을 전하자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비께서 왕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일에서 혼자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때에 왕비께서 계속 침묵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서 도움을 얻어 구원을 받겠지만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대가 왕비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대가 왕비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답변을 보냈다. 어서 유대인들을 모두 모으시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함께 금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비록 금지된 일이지만 내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비록 금지된 일이지만 내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시행하였다. 사흘 후에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아현실이 있는 왕궁 안뜰에 섰다. 왕은 입구 쪽을 향하여 왕자에 앉아 있었다. 그가 뜰에 서 있는 왕비 에스더의 모습이 눈에 띄자 반가워하며 손에 들고 있던 금홀을 내밀었다.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홀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물었다.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그대가 원한다면 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가 말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왕을 위해 준비한 저녁 식사에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왕이 말했다. 당장 하만을 부르거라. 그와 함께 에스더가 준비한 저녁을 드리겠다. 그래서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마련한 저녁 자리에 동석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왕이 에스더에게 말했다. 이제 그대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내 나라 절반이라도 지나치지 않으니 말만 하시오. 에스더가 대답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왕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 소원과 간구대로 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제가 내일도 저녁을 차려 왕과 하만을 모시고 싶습니다.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왕께서 물으시면 바로 제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하만은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궁을 나섰다. 그때 그를 무시하는 모르드게가 보였다. 하만은 화가 치밀어 올렸다. 하지만 꾹 참고 자기 집으로 갔다. 하만은 자랑했다. 에스더 왕비가 왕을 대접하는 사적인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지 뭐요. 내일도 나를 초대했소. 그런데 그 유대인 모르드게만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도 즐겁지가 않소. 하만은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의 말에 따라서 교수대를 세웠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매일의 사건을 기록하는 실록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도록 명령했다. 실록을 읽던 중에 우연히 모르드게가 음모를 폭로해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일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 그 공을 취하했느냐? 왕의 시종들이 대답했다. 그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하만이 교수대를 세우자는 말을 하려고 서 있던 참이었다. 하만이 뜰에 있습니다. 안으로 들게 하라. 왕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특별히 높이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하만 속으로 생각했다. 나를 높이겠다는 말씀이구나.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왕께서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옷과 왕께서 타시는 말을 내오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말의 머리에 왕의 관을 씌우고 그 옷과 말을 왕의 가장 높은 대신에게 맡기셔서 왕께서 특별히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입히십시오. 그리고 그를 말에 태워 성읍 광장을 지나면서 왕께서 특별히 높이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말했다. 바로 가서 그 말대로 하십시오. 한시도 지체하지 마시오. 내 옷과 말을 가지고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대가 나에게 말한 대로 하시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돼요. 하만은 그 옷과 말을 가지고 모르드게에게 가서 옷을 입히고 선포했다. 왕께서 특별히 높이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하만은 더없이 분해서 얼굴을 가리고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자리에 있던 똑똑한 친구 아내 세레스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게 승산이 없으니 이제 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칠 때 저녁 식사에 가게 되었다. 왕과 하만은 왕비 에스더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참석했다. 두 번째 저녁 식사에서도 왕은 술을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말했다. 왕비 에스더여, 무엇을 원하시오? 내 나라 절반이라도 좋으니 말만 하시오. 모든 게 당신 것이오. 에스더가 대답했다. 왕이시여, 제가 왕께 은혜를 입어 왕께서 저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저와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저와 제 민족이 팔려서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사륙당에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종으로만 팔렸어도 제가 왕께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근심도 왕을 성가시게 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크게 화를 냈다.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꾸민 자가 누구요? 그 자가 지금 어딨소? 에스더가 말했다. 그 원수, 그 대적은 바로 이 악한 자 하만입니다. 순간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공포에 질렸다. 왕이 크게 분노하여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왕궁 정원으로 들어갔다. 하만은 거기서 왕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왕이 자신을 끝장내리라는 것과 자신의 운이 다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왕이 왕궁 정원에서 연회장으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기대 누운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왕이 버럭 소리 질렀다. 이 자가 나를 앞에 두고 왕비를 겁탈하려고 드는구나.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 하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왕의 시중을 들던 내시가 말했다. 저쪽을 보십시오. 하만이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교수대입니다. 왕이 말했다. 이 자를 거기 매달아라.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직접 세운 교수대에 자신이 매달렸다. 그제야 왕의 불같은 분노가 가라앉았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재산을 왕비 에스더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설명하자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게 되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돌려받은 자신의 인장벤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의 재산을 그가 관리하게 했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에게 나아가 하만의 악을 저지하고 유대인을 해치려고 꾸민 그 계략을 철회해달라고 눈물로 간청했다. 왕이 금호를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했다. 왕께서 저를 기쁘게 여기시고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저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신다면 명령을 내치셔서 하만의 계략,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승인하는 공문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제 민족이 진멸당하는 참사를 제가 어찌 눈뜨고 볼 수 있으며 제 친족이 사륙당하는 것을 제가 어찌 바라보면 보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말했다. 하만이 유대인을 공격했으므로 내가 그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고 하만을 교수대에 매달게 했소. 그러니 이제 그대들의 판단대로 유대인을 위해 무엇이든 글로 쓰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 인장반지로 날인하시오. 모르드게는 왕 앞에서 물러나왔다. 수사성에서 기쁨이 흘러넘쳤다. 유대인들에게 밝은 빛과 웃음이 찾아온 것이다. 즐겁고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왕의 공문이 게시된 성읍, 지방, 각 나라 어디에서나 유대인들은 거리로 나가 축하하고 환호하며 잔치를 벌였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유대인이 되었다.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해졌다. 12달 곧 아달월 13월에 왕의 명령이 시행되었다. 유대인의 원수들이 그들을 제압하려 했던 그날에 상황이 역전되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제압하게 된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멸망을 꾀하던 자들을 공격했다. 누구도 그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두려워서 모두들 겁쟁이가 되었다. 왕 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의식하고 유대인들을 도왔다.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 이제 그는 왕궁의 실세가 되었다. 모르드게의 권력이 커질수록 그의 명성도 더해갔다. 유대인들은 칼로 원수들을 해치우고 닥치는 대로 사륙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복숭했다. 유대인들은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다. 또 하만의 여러 아들들도 죽였다. 그러나 그들은 재산을 약탈하지 않았다. 그 일이 끝난 후에 궁전에서 죽임당한 자들의 수가 왕에게 보고되었다. 에스더에게 왕이 말했다. 유대인들이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열 아들도 죽였소. 그러니 나머지 지방에서 어떻겠소? 그 밖에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말만 하시오. 그대의 뜻대로 될 것이오. 그대의 소원이 곧 나의 명령이다. 에스더가 대답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이 명령의 기한을 하루만 더 연장해 주셔서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교수에 매달아 모두가 보게 해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이 연장되었고 열 아들의 시체,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는 공개적으로 매달렸다. 유대인들이 다시 모였다. 아달월 14일에 그들은 300명을 더 죽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재산을 약탈하지는 않았다. 나머지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은 단결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압제에서 벗어났다. 13일에 그들은 유대인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죽였으나 재산을 약탈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14일에는 쉬면서 풍성한 음식으로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수사성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을 경축일로 삼아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했다.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유대인들이 원수에게서 해방된 기념일로 지키도록 명령했다. 그달에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고 애통이 축제와 웃음의 경축일로 바뀌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폈다. 그때 시작된 전통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유대인의 대적인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멸할 음모를 꾸몄다. 그는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에스더가 나서서 탄원하자 왕이 문서로 명령을 내렸고 하만이 꾸민 악한 계략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하만과 아들들은 교수대에 매달렸다. 그래서 이 두 날을 부르라는 단어를 따서 부림이라 부른다. 유대인들은 모르드게가 보낸 편지에 적힌 모든 말을 명심하고 자신들이 겪은 모든 일을 기념하여 이 날을 계속 지키기로 뜻을 모았다. 이 두 날을 기념하는 일은 장래의 계종자들과 후손에게 전통이 되었다. 모든 세대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명절이 되었다. 이 부림의 날들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날이자 후손에게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이 날은 그들 자신들뿐 아니라 후손도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는 날로 정해졌다. 에스더의 명령은 부림의 전통을 견고하게 해주었고 그 내용은 책에 기록되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랐다.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고 크게 존경받았다. 그는 특히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자기 민족의 평화와 번영에 마음을 다했다.